자, 이란 사태 이후에 예. G20 국가들 중에서 예. 주요 주가 지수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쭉 보니까 맨 밑에 있는 게 한국입니다. 제일 많이 빠졌어요.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이번 전쟁 이후에 중동이 재평가됐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 여주사입니다. 자, 3프로TV 우리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들이 꼭 체크하셔야 될 것들을 점검해보는 시간이죠. 빈센트의 체크포인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빈센트입니다. 요즘은 빈센트라는 저 호칭을 많이 들으세요? 아니면 김도원 부장이라는 호칭 많이 들으세요? 빈센트라는 거 좀 많이 쓴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만 김 부장 그러죠? 회사에서도 제가 빈센트예요? 네. 그래. 자, 이 전쟁 얘기와 주식 얘기를 빼면 할 얘기가 없을 정도로 이 두 가지가 정말 물리고 무는 그런 관계를 갖고 있는데 오늘은 전혀 다른 그 주제를 여러분께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리세션, 경기 침체 이걸 갖고 오셨는데 네. 하필 지금 이제 4월을 막 시작하는 이 즈음에 리세션이라는 체크 포인트를 갖고 온 이유를 먼저 들어보죠. 전쟁 중이죠. 예. 금융시장의 시간은 전쟁의 시간보다 짧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즉 오늘 녹화일 기준으로 해서 주말 사이에 뭐 지상군 작전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가 그렇죠.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의 영향은 과연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높은 상황이고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런 공포가 극단에 있을 때 한 예. 번쯤은 전쟁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경기를 봐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경기를 봐야 되는데 지금까지의 컨센서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 유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 이제 그 유가의 후폭풍이 있을 것이다. 물가가 오르고 예. 금리가 오르고 예. 그럼 지금처럼 금리가 오르면 많이 비싸진 주식, 자산 등등은 폭락한다. 맞습니다. 예.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과연 경기 침체가 오는가에 대해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제 나름대로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보니까 경기 침체가 오냐 안 오냐의 바로미터는 국제 유가일 것 같습니다. 국제 유가. 네, 그 국제 유가 굉장히 높아지면 네.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높고 네, 다시 정상화되면 그런 걱정 없고 맞습니다. 그런 정도. 근데 이제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예. 과거 통계라는 것을 우리가 굳이 따지면 그런 기준점을 보고 예. 싶어 하는 거기 때문에 예. 통계를 보는 건데요. 음. 2000년부터 2026년 2월 말까지 그러니까 이란 전쟁이 터지기 바로 직전까지의 네. 통계를 갖고 예. 국제유가 WTI 예. 다른 나라 말고 한국 주식시장 과연 어느 정도 유가의 레벨에서 평균적으로 움직였는지를 한번 봤습니다. 예. 한국이란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어제도 지금 녹화가 금요일 날 지금 오전에 진행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제도 부푼 꿈을 가지고 증시를 열었더니 그 트럼프의 10시 우리 시간으로 10시에 그 대국민 성명 때문에 연설 때문에 물이 폭락을 했는데 네, 미국은 거뜬하게 지금 나스닥이 강보합이란 말이에요. 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게 사실 그 지역의 전쟁이 미치는 경제적인 영향 그게 곧 경기 아니겠어요, 그죠? 네, 그 영향권에서 우리가 훨씬 더 직격탄을 받는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증시의 향배에 지금 그 리세션이라는 그 단어가 굉장히 의미 있는 이즈음의 체크 포인트가 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물적으로 보면 에너지 100% 수입국 예. 아시아 국가 중에서 유독 한국도 있고요. 예. 중동 지역의 익스포저 노출도가 가장 큰 것이 그렇죠. 한국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지금 뭐 오부제라든지 뭐 대체근무 아니면 재택근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도 다 민간 실물 경제에 그렇죠. 우려가 높아질 거라는 컨센서스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화면 한번 보시면요. 자, 이란 사태 이후에 예. G20 국가들 중에서 예. 주요 주가 지수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쭉 보니까 맨 밑에 있는 게 한국입니다. 제일 많이 빠졌어요.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저건 뭐 가장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자, 가장 그렇게 많이- 좀 네. 위안을 하고 싶네요. 아무래도 실물 경제에 대한 에너지의 발작에 의해서 예. 한국의 기초 체력이 상당히 우려스럽다라는 것을 반영하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오른쪽 보시면요. 하루하루가 달리 약간의 변동은 있지만 전업종이 부진합니다. 아 그러네요. 하나도 없습니다. 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목요일에 그러니까 개장초. 그렇죠. 이 건설이라고 하는 맨 위에
예. 이게 살짝 플러스였거든요. 예. 근데 건설은 아시는 것처럼 건설의 범주에 있지만 사실 원전입니다. 그렇죠. 네. 복구수요 일부. 맞습니다. 그거 외에는 전부 다 부진했다. 근데 또 야, 그런데 또 최근에 뭐 오른 거 많았거든요. 네. 뭐 해상풍력이니 뭐 네. 예? 이거 유가 이렇게 오르니까 네. 뭐 신재생 에너지도 오른다 그러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보니까 다 빠졌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각 업종의 시가총액 큰 우리 흔히 대장주라고 하는 대장주들이 네, 대표 대부분 주식들. 대표 주식들이 부진했다라는 것이죠. 뭐 반도체 빠진 거는 뭐 여러분 다 아시고 반도체는 뭐 여러 가지 겹쳤죠, 그죠? 복귀해 보면 지난 2월달에 빈센트 체크포인트 저희가 막 녹화 중에 네. SK하이닉스가 100만 원이 막 넘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불과 한 달 전에 했습니다. 아 그런데 사실 100만 원에서요 지난주 중에 100만 원 회복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제 또 폭락한 거를 빼고 보면 사실 낙폭이 그다지 큰 건 아니었어요. 조정 정도?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코스피 지수가 예. 2월 말에 6,300포인트 예. 뚫고 3월 첫 주에 5,026포인트까지 장중 하락하고 예. 최근에 이제 5,200포인트에 횡보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 종합 주가 지수의 업앤다운을 감안해 봤을 때 상당히 SK하이닉스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100만 원을 기준으로 예. 내려오긴 했지만 예. 그렇다고 종합 지수 대비 크게 하락했냐? 그러니까요. 네. 그게 이제 주간 단위로 끊어서 보면은 주간 단위의 고점과 주간 단위의 저점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네. 사실 어느 거를 기준점으로 잡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국제 유가의 수준이 예. 중요하다는 말씀드렸는데 왼쪽 차트가 저 3포도 좀 복잡해 보이죠. 예. 근데 저게 의미하는 게 국제 유가의 극단화입니다. 예. 그러니까 유가가 마냥 낮으면 좋은 것이냐? 또 그렇지 않습니다. 아. 유가가 너무 낮으면요. 예. 우리가 경기가 너무 안 좋다. 그렇죠. 우리의 상품을 수출해야 될 제품과 맞습니다. 상품을 수출해야 될 때들이 구매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결국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고요. 네. 유가가 또 너무 높으면 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거기에 경기까지 안 좋으면 그렇죠. 흔히 경제학적 사전적으로는 좀 온도차가 있지만 시장에서는 S의 공포, 스태그플레이션 공포라는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를 하죠. 예. 자, 왼쪽 차트는 뭐냐면 가로축은 국제 유가이고요. 예. 그러니까 레벨이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국제 유가가 높아지는 것이고 세로축은 코스피 지수의 평균 수익률입니다. 보시면 저렇게 거꾸로 된 U자형이죠. 예. 그러니까 국제 유가가 정확히 얘기하면 39달러 배럴당 WTI 기준. 그 밑으로 내려가면 오히려 코스피는 안 좋고요. 네. 115달러 이상 넘어가면 코스피는 안 좋습니다. 간밤에 WTI 기준으로 4년 만에 112달러. 네. 네, 그러니까 통계적인 부분, 물론 과거의 통계가 현재랑 맞냐 안 맞냐 여러 가지 이견이 있지만 예. 우리가 통계를 보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미터, 즉 기준점을 잡기 위해서인데 그렇다면 간밤에 있었던 트럼프의 연설 이후에 이 WTI의 111달러는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고요. 오른쪽 차트에 보면 좀 더 보시기 편하게 막대 그래프로 숫자를 넣어드렸습니다. 1, 2, 3, 4, 5단계는 국제유가의 단계별입니다. 1단계는 WTI 기준으로 39달러 이하, 5단계는 115달러 이상. 네. 지금 저기네요. 지금 4단계 끝짝에서 거의 5단계. 5단계 초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고 있냐면 유가는요. 참 이 골든 룰처럼 황금 룰처럼 적정한 수준이 좋습니다. 적정한 수준. 그것이 이 이란 사태가 벌어지기 바로 직전까지 그런 거죠. 평균이 한 몇이냐면요. 60몇 달러 맞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배럴당 64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60몇 달러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 어유 굉장히 낮네. 왜냐하면 80달러, 100달러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죠? 네. 물론 뭐 옛날에는 뭐 10달러, 20달러도 있었습니다. 그건 이제 기억의 저편에 있는 거니까 60달러 수준이면 참 우리한테 최적인 것 같다. 맞습니다. 예. 실제 통계를 보더라도 오른쪽 차트인데요. 그 정도 수준에서 우리 한국 증시가 예. 가장 아웃퍼폼 수익률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 올해 2월까지 국제 유가를 기준으로 보면 제일 좋은 환경이었다고 봐야죠. 맞습니다. 예. 흔히 매크로 환경도 가장 적합했었고 통계를 보면 예. 거기다가 덤으로 예.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공급망 차질 예. 압도적으로 몇몇 기업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돈을 벌고 있고 그렇군요. 근데 갑자기 트럼프가 그냥 전쟁을 일으켜서 네. 그 모든 그러니까 딱 먹기 좋은 단팥 죽을 딱 먹고 있는데 네. 갑자기 여기다가 뭐 뜨거운 물 부어버린 그런 격이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전쟁을 어떻게 볼 것이냐. 네. 흔히 정치학자분들이 보는 시각과 제가 보는 시각에 조금 다른 점은 있습니다. 네.
모든 것은 다 저는 경제로 풀어 보려고 노력을 네. 하니까요. 결국 에너지 공급망이 재편입니다. 이번 전쟁 이후에 중동이 재평가될 겁니다. 지금은 너무 오버밸류 돼 있다는 얘기인가요? 중동은요. 예. 흔히 우리가 중국을 세계 공장, 중국은 국제사회에 WTO에 가입한 이후에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 값싼 제품을 아무런 조건 없이 전 세계로 스프레드아웃 뿌려줄 네. 거다라는 네. 강한 믿음이 있던 시기가 있죠. 음. 흔히 그것을 우리는 차이메리카라고도 그렇죠. 얘기를 했었고요. 결국 거기에는 미국이 있었습니다. 네. 전략적 파트너. 중동을 바라볼 때 중동은 땅을 파면 물보다 기름이 더 싸다. 실제로 더 쌉니다. 맞습니다. 지금 사실은 물이 문제잖아요. 예, 그건 담수화 막 이렇게 해가지고 공정이 기름보다 훨씬 더 복잡해요. 맞습니다. 즉 세계 공장을 돌리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에너지, 에너지의 보배. 중동은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 조건 없이 에너지를 공급할 것이다. 그게 중동을 바라보는 시각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변할 것 같습니다. 음. 이제는 간헐적으로 아니면 때로는 퍼머넌트하게 비용이 발생한다. 그들의 안보 비용을 요구할 것이다. 그게 이제 호르무즈의 통행료 이런 것들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도 또 미국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또 중국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 큰 서사를 얘기할 때 단기적으로 보면 트럼프가 정말 지상군 작전을 할 것이냐, 이란은 어떻게 방어를 할 것이냐, 이스라엘은 그 안에서 어떤 전략적 전술을 할 것이냐 등등이 매우 중요하죠. 복잡합니다. 그런데 그런 걸 한 발짝 뒤에서 이렇게 보면요. 네. 결국 저는 개인적으로 잘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네. 왜 그렇게 보냐면 그 이면에 각자 원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재밌는데 그 얘기 좀 들어볼게요. 네. 여튼 이 유가의 핵심은 호르무즈인데 호르무즈에 뭐 그 간밤에 그래도 조금 증시가 네. 미국 기준으로 반등했던 거는 오만하고 이란이 뭐 좀 얘기 좀 해가지고 뭐 이게 선별적이든 뭐든 간에 이렇게 통행은 하게 하고 돈을 내라 뭐 이런 거는 네. 사실 비용의 문제지 네. 아예 단절은 아니니까 네. 그런 것들을 좀 위로를 준 것 같은데 그러면서 또 어제 10시에 트럼프의 연설 중에 저는 가장 충격 먹었던 게 우리 기름 많다 우리한테 사라 네. 저게 트럼프의 진심 아닐까 네. 그리고 그걸 반영해서 미국은 별로 충격 없이 그잖아요 순수출국이니까 네. 근데 우리는 다른 스토리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가 이제 중첩돼 있는데 네. 너무 좋은 말씀이시고요. 일단은 간밤에 있었던 오만과 이란의 프로토콜. 네, 프로토콜이죠. 말 그대로 프로토콜은 외교적 용어로 그냥 규약입니다. 네. 구속력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시장이 반응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시장이 지금 원하는 것은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예. 해결된다라는 그렇죠. 것에 큰 무게가 있습니다. 네. 그것은 거꾸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사태가 끝나고 나서 비용이 올라갈 겁니다. 그렇죠. 그래도 괜찮다라고 그럼요. 그게 우리는 어디냐?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전과 달리 이제는 네. 높은 인플레이션, 높은 물가 시대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그게 결국 최악은 아니다라는 것에 어저께 시장의 반응은 이 사태를 바라보는 심리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미국은 결국 자기의 원유를 사줘라입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사줄까요? 라고 하면 저는 저 끝에 이면에는 결국 5월 달에 만나게 될 중국. 맞습니다. 아. 중국이 미국산 원유를 사준다. 그러면 끝나는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래도 안 끝날 것 같습니다. 2018년 2월 달에 분명히 기억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재편성하겠다. 결국 중국과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의 폭, 중국이 너무 많이 벌어간다. 네. 하나하나 세물해봤더니 중국이 치팅, 속임수를 쓰고 있다. 수많은 보조금들이 있다. 노력했죠. 관세라는 것을 갖고. 트럼프의 그동안 수많은 저서를 읽어본 저 입장에서는 트럼프 스타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트럼프 너무나 깡패 같다. 예. 무분별하게 갑자기 세계화를 끊어버리고 관세를 부과하고 그런데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여지를 준 것 같습니다. 관세라는 건 결국 협상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그 결과는 트럼프 1기의 실패입니다. 트럼프 2기가 됐습니다. 결국 목적은 중국입니다. 흔히 혹자들은 4월 달에 미중 정상회담이 있는데 이번 이란 사태로 5월 달로 미뤄졌기 때문에 미국이 수세에 몰렸다. 또한 미중 정상회담에서 4월 달에서 5월 달로 넘어갔기 때문에 중국이 더 유리하다.
있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좀 반대입니다. 오히려 중국이 좀 불리해 보입니다. 아하. 중국의 원유 수입은 해외에서 수입하는 거의 60%, 그중에 중동에서 원유 수입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중국의 대놓고 통계적으로 잡히는 원유 수입 국가들과 그렇지 않은 이란 등을 놓고 봤을 때 중국의 원유 수입의 루트가 다 차단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이란, 러시아는 제재에 의해서 등등. 그래서 이런 에너지에 대한 결핍과 에너지에 대한 부족함이 과연 중국 경제에 대해서 상당히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이란 사태 결국 미국이 원하는 것은 중국이었다라는 네. 생각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굉장히 복잡한 함수가 이 호르무즈를 중심으로 한 중동발 전쟁의 양상에 다 켜켜이 숨어 있다는 얘기인데 그거를 우리가 한 칼로 한마디나 그죠 한마디로 그걸 정의하기는 어려울 건데 그래서 하나하나 좀 풀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트럼프가 연설을 하면서 국내 주식은 폭락을 했습니다만 미국 주식은 오히려 강건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트럼프의 연설에서 2, 3주 내에 강하게 타격했다. 그게 사실 4주에서 6주 걸린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어쩌면 6주라는 그 기한 그리고 그건 어차피 의회와의 관계 속에서 어쩔 수 없는 트럼프의 한계이기도 하잖아요. 그렇다라면 네. 전쟁은 이제 어떤 형태든 간에 막빠지고 그것이 휴전이든 종전이든 더 이상의 아주 극심한 공격이 오가는 그런 상황에선 벗어날 것이라는 그 기대를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조금 편하게 얘기하면 어쨌든 6월달에 월드컵은 본다. 네, 그만큼 그 전에 끝난다는 것이죠. 미국이죠 참. 맞습니다. 이란은 보이콧했지만 네. 그래서 월드컵을 본다라는 것은 저희가 이제 사석에서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것이죠. 그만큼 트럼프는 3, 4주, 2, 3주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의회에 승인을 안 받는 그 안에서의 최종 라인이죠. 네. 근데 저는 트럼프는 그 안에 해결을 할 거라고 봅니다. 네. 뭔가 액션을 취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요. 네. 혹자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지금은 되게 이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이란이 버티면 이길 것이다. 국제유가는 천정부지로 솟을 것이다. 그게 가장 네거티브하게 보는 거죠. 맞습니다. 실제 그렇게 움직이기도 하고요. 네. 미국에서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4를 넘었기 때문에 그러면 미국은 지지율이 급 하락하고 있는 트럼프가 불리할 것이다. 네. 그런데 의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중간 선거요. 글쎄 약간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런 의미 없어 보입니다. 트럼프에게? 네. 아니면 트럼프에게 아니면 미국에게? 트럼프에게. 트럼프에게? 네. 어차피 저도 마이웨이다. 통계를 보면요. 네. 1893년 이후에 네. 여당이 하원을 이긴 적이 3번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진다는 거죠? 이긴 적이 별로 없습니다. 이긴 야, 적이 3번이면 정말 없는 거네. 루즈벨트, 클린턴, 네. 아들 부시입니다. 네. 압도적인 지지율을 갖고 있어도 겨우겨우 이기는 하원 싸움입니다. 항상 견제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게 또 정상적인 국가고요. 네. 그래서 그 이유가 되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모든 사람이 11월 달에 있을 중간 선거에 트럼프의 램덕을 걱정한다면 정말로 11월 한 5일쯤 돼서 네. 바뀌었을 때 그때도 언론은 트럼프의 램덕을 걱정할까? 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중간 선거보다 더 중요한 건요. 그들의 콘크리트 지지층이 원하는 것. 그렇죠. 결국 지금 트럼프가 미국의 원유를 중국에게 팔 수만 있다면 아니면 팔고 싶은 아니면 팔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한다면 네. 오히려 중간 선거 이후에 대해서는 트럼프에게는 좀 더 운신의 폭이 넓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통계로 아마 나타나는 즈음 되면 지금하고는 좀 다를 수 있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 어제 트럼프의 그 연설 가운데 콕 찍어서 한국 얘기를 했잖아요. 아, 네. 그래서 어쩌면 코스피가 더 크게 하락한 거 아닌가. 그죠? 굉장히 냉소적인 표정과 어투였고 단어들을 사용했단 말이죠. 네. 그죠? 네. 근데 그런 부분도 어쩌면 우리 정부 또 우리 기업들에게 굉장히 좀 압박을 줌과 동시에 역발상으로 생각해 보면 네. 알래스카를 비롯한 미국의 가스, 미국의 원유 이런 것들이 코스트가 좀 높아도 우리 입장에선 이번 기회에 다변화를 하는데 가장 좋은 시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일단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떤 산업의 리모델링과 구조 변화가 있을 때 예. 자발적으로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경제 논리로 엔간하면 어렵습니다. 음. 지금처럼 대외적인 큰 충격이 왔을 때 그러니까. 한국은 IMF 등등을 했을 때 비자발적으로 항상 리모델링을 했었죠. 음. 산업적으로 들어가면 경질류냐 중질류냐 그걸 예. 가져왔을 때 인프라가 어떠냐 다르냐 등등에 대해서 많은 이견들이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정말 원하는 건 예. 중동산이 아니고 미국산을 썼을 때 예. 인프라가 부족하면 인프라를 미국산으로 알맞게 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그게 곧 단순히 하나의 이벤트로 미국산을 사는 게 아니고 예. 퍼머넌트하게 영원하게 사자라는 것으로 예. 지금의 그 인프라를 까는데 좀 더 목적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우리 거 사가라고 딱 해놓고서 한국 얘기를 딱 그렇게 압박을 해버리니까 네. 중국 얘기도 중국 얘기지만 니넨 뭐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한 거고 네. 사실 그걸 보는 우리 국민의 입장이 착잡한 건 사실인데 그게 냉엄한 현실이니까. 맞습니다. 이제 그거 이면에는 뭐 수급으로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네. 우리 달러 환율이요. 음. 지금은 리세션을 오늘 제가 들고 나왔지만 사실 달러 환율만 놓고 보면 뉴노멀이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네. 리세션의 적신호가 와 분명 있죠. 와 있는 건 예.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전쟁에 대한 금융시장의 충격이라는 게 사실 단기적으로 전쟁이 시스파이어 휴전이 되거나 종전이 돼버리면 다시 그 원상복귀할 거다라는 그 기대도 아직까지도 많이 있죠. 네. 그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원유의 수급 구조가 바뀌고 그 코스트가 높아지고 세계 모든 경제가 전처럼 역동적이지 않고 그건 이제 아까 모두에 말씀하신 원유의 평균 가격대가 네. 레벨업 된다는 전제하에서 네. 그랬을 때 과연 경기를 장기적으로 반영하는 코스피에 굉장히 역동적인 우상향 구조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라는 네. 그런 회의가 좀 들기도 하고요. 지금은 그런 불안감이 가장 극대화되고 고조화되는 상황이죠. 예. 앞에 모두의 통계로 보여드렸지만 WTI 기준으로 115달러 이상에는 네. 코스피가 부진합니다. 그만큼 우리 기업이 돈을 못 벌다라는 것이고요. 버는 것보다 비용이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안할 때는 항상 제가 통계를 말씀드리는데요. 예. 화면에 보시면 오른쪽 통계가 좀 재밌습니다. 한국 코스피가 과거 중동 사태 이후에요. 정고점을 회복하는 기간을 한번 조사해봤습니다. 예. 이란 이라크 전쟁 오래 됐죠. 한 8년 동안 했기 때문에 정고점 회복도 되게 길었지만 예. 평균적으로 42 거래일입니다. 2달 정도 됩니다. 아 전고점을 회복하는데. 네. 아 그래요? 네. 이 오른쪽 차트에 보시면 이란 이라크 전쟁 8년 동안 했기 때문에 그때는 169 거래일이나 걸렸지만 뭐 12일 전쟁 작년에 있었던 거 이틀 만에 정고점 회복했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6,300포인트를 회복하는데 전쟁이 끝나면 네. 2달이라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음. 그리고 과거 80년대 중동 사태보다 최근으로 오면서 그 기간이 짧아지고 더 짧아지는군요.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네요. 자, 변동성이 매우 커진다는 것에 함의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번이 휴전 아니면 우리가 생각했던 불확실성이 거치면요. 회복 탄력성이 되게 빠를 것이다라고 보고 그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거의 통계를 한번 말씀드리면 기존의 중동 사태가 최근으로 걸어오면서 평균적으로 짧았다라는 것은 통계의 함의이고요. 두 번째는 자 지금 국제 유가를 얘기했을 때 다들 지금보다 높은 상태 IEA 아니면 JP모간 등등은 배럴당 90달러 선에서 유지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기준이 맞춰져 가고 있습니다. 기대 수익률이 맞춰져 가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가장 비슷한 전쟁으로 우리가 이끌고 있는데 네. 국제유가가 움직였기 때문에 복귀해 볼까요? 그때 고유가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의 시장의 눈높이가 오히려 그런 높은 고유가에 맞춰진다면 생각과 달리 유가가 크게 오르지 않는 상황이 벌어진다. 저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네. 왜냐하면 오페 플러스 벌써 증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아. 네, 수많은 대응책들이 아직은 있다라는 측면에서 높은 기대 수익률 아니면 그 기대 수익률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회복 탄력성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게 근본적으로 지금 원유의 수요가 굉장히 왕성한 국면은 아니죠. 맞습니다. 공급이 좌우하는 건데 네, 공급은 사실 뭐 일시적으로 조금 병목이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중동에서만 나는 건 아니니까. 네. 그죠? 네, 그래서 지금 만약 수요가 굉장히 왕성한 국면에서 저런 사태가 터졌다면 네. 국제유가의 레벨 자체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나마 전쟁이 끝난다면
레벨이 전보다는 조금 높아지겠으나 네. 그렇다고 리세션을 바로 가져올 정도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이게 뭐 샘물과 같은 건데요. 예. 높은 유가가 지지되려면 음. 지속되려면 예. 결국 경기가 떠받쳐져야 되는데요. 그렇죠. 지금 중동은 거의 흔히 1970년대 이전 예. 트럼프는 석기 시대까지 얘기하니까 예. 많은 재건이 필요한 경기 둔화 상태에 들어갔기 때문에요. 경기가 받쳐지지 않으면 결국 이 고유가의 지속성도 그렇죠. 오래가지 못한다라고 예. 보고 있습니다. 일부 뭐 그 원유 채굴 뭐 또 유정 혹은 정제 시설들이 파괴된 건 사실이지만 그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본격적으로 치지는 않았던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예. 미국이 원하는 게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체크 포인트 리세션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우려가 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 환율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또 국제유가의 임팩트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그 전제하에서 우려가 분명히 있으나 사실 관건은 종전 이후에 유가 레벨일 것인데 그 유가 레벨이 굉장히 네거티브한 건 아니다. 이렇게 맞습니다. 보시는 거고 그래서 너무 리세션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우리 주식을 대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금융 시간의 시간은 전쟁보다 짧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 중동에 대한 재평가 일부 언급이 있었습니다. 네. 이 얘기도 사실은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이지만 우리한테는 뼈아픈 대목이기도 한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중동은 우리에게 경제 발전에 있어서 예. 플러스 요인이었습니다. 지금 정부가 아랍에미리트와 수많은 그렇죠. 네, 관계를 맺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의존도가 워낙 크기 때문입니다. 이 큰 의존도를 다변화시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쉬웠으면 금방 했겠죠. 예. 근데 이제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예. 그렇다면 그 가운데 통과 의뢰가 필요하고요. 음. 결국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 차트가 다시 한번 눈여겨볼 차트인데요. 이번 해외 기관들은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이번 이란 사태의 에너지의 문제는 예. 70년대 오일 쇼크,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 모든 것을 두세 배 더 증폭되게 공급망이 훼손됐기 때문에 예. 더 크게 오를 것이다. 음. 하지만 저 1970년대 오일 쇼크 두 번의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입니다. 그리고 저 회색을 보시면 현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고요. 뭐 끼워 맞추기 아니면 같은 그림 찾기 뭐 등등을 볼 수 있겠지만 지금의 이란 사태의 정황을 놓고 봤을 때 예. 저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대부분 보고 있죠. 시장은 오르는 것에 베팅을 할지 아니면 결국 내려온다라는 것에 베팅을 할지 과거에 경험이 없다면 네. 천정부지로 오를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을 느낄 텐데요. 저는 시장은 오르지만 결국 내리는 것에 어느 정도 무게를 두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인플레이션을 단기적으로는 자극할 수 있겠으나 그것이 굉장히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할 필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1970년대랑 지금 미국이 가장 다른 게 딱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원유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 그러네요. 1970년대는 전 세계에서 원유를 가장 많이 사가는 나라가 미국이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미군들이 그 지역에 원유의 해상 운송로에 주둔돼 있는 거고, 그죠? 결국 자기한테 원활하게 공급받기 위해서 주둔한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극적인 변화가 있었던 게 2010년대 이후에 셰일 혁명이 있으면서 트럼프가 어제 그걸 솔직하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너무 많이 있다. 네, 말 좀 사가라. 맞습니다. 그런 거죠. 네, 그렇다면 사실 전체 수요와 전체 공급은 스퀘어로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국제 유가로 인한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그걸로 인한 경기 침체,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 이렇게 귀결될 가능성 많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맞습니다. 저 차트를 보여드린 이유가 저렇게 된다라는 것도 있지만 예. 그때랑 미국이 다르기 때문에 저 기간이 짧아질 거다라는 네. 것도 하나 드리는 겁니다.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은 사실 이 전쟁 국면에서 존재감도 별로 없었고 중국의 저 경제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반응도 별로 없는데 사실 속내가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이 지금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나라가 아니죠. 네, 디플레이션을 걱정하는 나라잖아요. 맞습니다. 어쩌면 네, 일본이 그랬듯이 한 10여 년 전에 그죠? 이 인플레이션을
끌어오려고 엄청 노력을 했잖아요. 그죠? 일본이. 네. 저 숨진 아베가 그랬던 것처럼. 근데 중국은 어쩌면 이런 사태 또 단기적인 인플레이션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해석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중국 경제는 흔히 좋냐? 예. 안 좋습니다. 왜 안 좋냐? 예. 중국 경제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습니다. 네. 중국 경제가 만들어내는 성장률 그 이면에 예. 과연 실생활의 물가가 어떠냐라고 보면 흔히 저 왼쪽 차트이죠. 중국은 생산자 물가와 소비자 물가를 우리 흔히 얘기하죠. 글로벌 스탠다드는 소비자 물가입니다. 흔히 CPI라는 거. 그렇죠. 근데 중국은 CPI 저 회색선인데요. 보시면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그만큼 컨트롤한다는 예. 것이죠. 그래서 중국의 그 외자 기업을 비롯해서 중국 기업들은 원재료를 밖에서 사오기 때문에 환율, 원자재, 달러, 금리, 유동성 전부 다 영향을 미치는 게 생산자 물가입니다. 네. 그런 생산자 물가가 최근 들어서요. 한 7, 8년 동안에 계속해서 디플레이션 국면에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최근에 저게 가파르게 고개를 들고 올라오네요. 있는 상황에서 예. 이란 사태가 터졌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걸 어떻게 볼 것이냐. 디플레를 탈피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네. 일본이 보여줬던 유동성 살포. 중국이 그걸 안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어떤 나라보다도 유동성을 많이 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군요. 문제는 네. 풀면 장기입니다. 예. 우리 흔히 통화승수라 그러는데 음. 돌지 않습니다. 음. 두 번째는요. 그러면 이제 외부 충격에 의해서 디플레이션이 인플레이션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결과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네. 하지만 중국이 네. 디플레이션을 비자발적으로 탈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돈을 살포하는데 잠겨버린다는 거는 그 경제가 인플레이션에 시달린다는 게 아니라 디플레이션에 시달리는 증거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근데 외부 환경이 국제 유가를 매개로 해서 중국에 충격을 주고 그러면 중국의 당국이 어떻게 해서 이걸 좀 자극을 주고 싶었을 텐데 네, 그런 자극제 역할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유동성이 워낙 많이 풀렸기 때문에 네. 그 유동성이 돌기만 한다면. 네. 근데 그 도는 것을 자국적인 정책이나 네. 자발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아하. 비자발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그게 결과는 같을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과정이 다르죠. 그렇군요. 그런 의미에서 연기된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어쩌면 그런 외부 충격에 대한 중국의 반응 또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그 회담을 통해서 우리가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흔히 우리가 그가 전신 사업가였기 때문에 네. 물건을 팔 때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예. 하나는 내 물건이 너무 좋아라고 세일즈하는 법이 있고 예. 또 하나는 네. 내 물건을 안 사면 못 베길 정도로 예. 만드는 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전자와 후자를 굳이 나누면 예. 전자는 이벤트성일 수 있고요. 예. 후자는 영원할 수 있습니다. 예. 트럼프는 후자를 택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기야 내 물건 좋다라고 할 때마다 계속 세일을 할 수도 없고 거기에다 1+1을 줄 수도 없고 그죠? 네. 그거는 이벤트죠. 네, 트럼프가 그걸 원하는 건 아니다. 네. 언제 그런 생각을 하세요? 이번이 관세랑 다른 거는 네. 그렇기 때문입니다. 관세는요. 그러니까 이 정황을 트럼프 입장에서 생각을 계속 해보면요. 관세가 좋은 카드였죠. 네. 관세는 아시아 국가들한테 힘들어 보였지만 적응할 만한 이벤트였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협상이 가능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손해가 더 많았었고요. 예. 결국 대법원에서 캔슬이 되잖아요. 그렇죠. 트럼프가 자기가 이 고난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관세로 인해서 내 물건을 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방법보다는 지금처럼 지정학적 리스크를 일으켜서 결국 자기 원유를 살 수밖에 없게끔 바꿨다. 그러고 보니까 시계열로 보니까 미국 대법원에서 네, 야 그거 불법이거든. 어쨌든 뭐 트럼프는 그거에 대한 상응하는 다른 걸 한다고 했으나 네, 그러고 나서 전쟁이 난 거네요. 맞습니다. 어휴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저는 트럼프 입장에서 좀 보고 있고요. 예. 근데 우리 언론에서 얘기하는 트럼프는 지지율 때문에 중간 선거 때문에 힘들다. 근데 그것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못 이깁니다. 라는 것으로 한풀 접고 들어가면 지금 트럼프가 5월 달에 중국한테 원하는 게 무엇일까 명확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트럼프가 재선을 할 수 있는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네. 다음이 없는 대통령이죠. 그래서 그게 뭐 이기나 지나 그죠? 뭐 온도 차이가 조금 있겠습니다만은 뭐 이 레임덕이라는 건 어쩔 수 없이 있는 건데 그것을 본인의 역량과
본인의 어떠한 대외 환경의 개선으로 국민들을 설득하고 아까 말씀한 콘크리트 지지층을 계속 유지시키면서 극복하려는 전략을 하지 그 지원 유세도 아니고 뭐 이런 거 줘가지고 뭐 몇 명 당선 더 시켜가지고 레임더 이건 아닌 것 같다. 네. 동부 시간 9시에 예. 그 황급 시간에 기자회견을 한 20분 언더, 한 18분 정도 한 이유. 예. 결국 대중을 위한 게 아니고 예. 자기의 콘크리트 지능에서 지지층 한 거다. 그래요. 이 중동에 대한 이해 중에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될 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네. 예. 중동이 그런 성격의 변화가 있다라는 거는 뭐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건데 우리의 대안은 뭐냐 이겁니다. 우리의 대안. 예. 우리도 에너지 다변화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산업 구조가 바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미국과의 더 협력 관계가 넓어질 것 같습니다. 예. 실리적인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요. 근데 이제 주식 투자 입장에서 보면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 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예. 더 나아가서 지금 이란발 사태까지 예. 이 모든 것이 다 병목과 적세적소의 유통망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 예. 워렌 버핏의 행동을 우리는 다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어 예. 보입니다. 그가 앞으로는 상사의 시대다. 종합 상사. 일본의 포트폴리오를 늘렸죠. 맞습니다. 2025년 버크셔 세웨이의 주주서환을 보면 10%까지 높였습니다. 그게 10%가 여러분 한 개 회사가 아니라 5개 회사 전부 다예요. 맞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마루베니, 뭐 미쓰비시, 또 이토츠, 네, 미쓰이, 스미토모. 맞습니다. 예, 여기죠. 맞습니다. 자, 그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우리 시장에서의 시세가 있긴 했었습니다. 예. 최근 들어서 주식 투자 입장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상사, 종합상사 쪽에서 예. 다시 한번 시세가 붙을 가능성 있다라고 그렇군요. 보고 있고요. 예. 세계화 시대 상사는요 상당히 레드오션에 가까웠었습니다. 그렇죠. 무한 경쟁이니까. 최근에 들어서 다시 한번 밸류에이션이 높아질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정부가 다 해야 될 일을 어떻게 보면 민간 영역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회사가 상사죠. 네. 다 거미줄처럼 다 주재원들이 나가 있고 또 그 나라의 동태 또 환경의 변화 이런 것들을 다 민감하게 그 정보를 취득해서 그걸 어떻게 비즈니스에 쓸 거냐를 항상 고민하는 게 상사맨들이잖아요. 맞습니다. 역사 속의 글로벌 기업 중에 하나 주대우. 네. 그만큼 파워풀하고 포지셔닝 있는 현재 한국의 상사는 없죠. 아쉽지만 하지만 다시 한번 그런 기업이 나올 수 있기를.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살짝 포트폴리오에 대한 힌트를 주셨는데 그래서 체크포인트 마지막으로 그 포트폴리오의 재정립을 해야 될 시기냐 아니면 그냥 유지해야 될 거냐. 어차피 빈센트의 별명이 여주사 아니에요. 네. 여전히 주도주를 사라. 그렇다면 지금 이 전쟁을 거의 5주째군요. 맞습니다. 5주를 넘어가는 이 시기에 뭔가 그동안의 전쟁과 동시에 반도체 악재 그냥 이게 진짜 악재인지 모르겠습니다. 별로 안 좋은 얘기들이 몇 가지 더 겹쳤어요. 네. 현물 가격 빠졌다. 또 뭐 구글에서 뭘 개발했다. 그죠? 네. 그래서 설상가상이었는데 여전히 주도주를 사야 되는지 네. 아니면 보유해야 되는지 뭔가 이 전쟁의 양상을 감안해서 우리의 포트를 바꿔야 되는지 네. 그 얘기를 좀 해보죠. 이제 결론적인 부분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 여주사입니다. 예. 그렇게 보는 이유는 예. 바뀐 게 뭐냐. 예. 결국 현물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 금 가격이 크게 하락하고 있다. 그것도 커머디티. 결국 반도체도 메모리도 커머디티. 예. 이렇게 버블이 투기적인 자산이 붙었던 것이 전부 내려갈 것이다. 이제는 경기가 꺾였다라고 네. 보시는 분도 있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왼쪽 차트입니다. 사이클이라는 게 있죠. 메모리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입니다. 근데 최근에 AI 혁명 본크 솟은 것이 저게 사이클입니다. 저 사이클 아닌 걸로 보여요. 솔직히. 맞습니다. 저런 게 어떻게 사이클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의 저평가 결국 돈을 버는 한철 장사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해서 돈을 많이 벌다 보면 그런 재평가가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공교롭게 다음 주에는 삼성전자 1분기 실적이 나오죠. 100조 매출, 40조 영업이익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례적인 현상이고요. 물론 잘 나와도 걱정일 겁니다. 시장은. 현물 가격이 꺾였기 때문에 네. 이 2분기부터는 좀 둔화되는 거 아닌가? 이란 사태 때문에 뭔가 좀 차질이 있는 거 아닌가?
커머디티가 공급이 안 돼서 반도체 못 하는 거 아닌가 등등이 있는데요. 오른쪽 차트 보시죠. 여전히 한국의 수출은 견고합니다.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혹자는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가격이 올라서 그냥 오르는 거 아닌가? 근데 제가 가격과 양. 맞습니다. 네. 물량을 구분해 왔습니다. 물량도 오르고 있습니다. Q와 P가 같이 오르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데이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데이터를 말씀드리면 혹자는 다 지난 데이터, 한 달 정도 레그 있는 네. 데이터 갖고 뭘 그래라고 할 수 있겠지만요. 기본적으로 이란 사태 이전에 우리가 기대했던 부분이 여전히 온고잉하고 있다. 네. 그리고 생각보다 그때만큼 지금 비싸졌냐는 논하는 단계는 아닐 것 같다. 훨씬 네. 더 비자발적이지만 싸졌다. 더구나 이런 불확실할수록 앞으로 불확실한 국면인데요. 저는 불확실할수록 확실한 것에 대한 밸류가 좀 더 배가 되는 구간이 있을 것이다. 확실한 게 실적이잖아요. 맞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이제 실적인데요. 포인트는 실적입니다. 그렇다면 거기 실적에는 우리가 기대했던 메모리 반도체가 있다. 그 반도체 그 중에서도 그 SK 하이닉스 퓨어죠. 네. 퓨어 반도체 퓨어에 대한 선호를 굉장히 오랫동안 작년부터 계속 밀었고 물론 최근에 이제 전쟁 그 기간 중에 제법 조정을 받았고 또 퓨어 플레이에 대한 네거티브한 소식들이 좀 있었죠. 현물 가격도 그랬고 또 구글의 새로운 시도도 마찬가지인데 네. 그러면서 한 가지 얘기했던 게 코스닥이었어요. 코스닥 지수. 어떻게 보면 이게 뭐 바벨 전략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최고 주도주인 SK 하이닉스와 저 끝단에 있는 걸 수도 있죠, 사실. 예, 코스닥 지수를 같이 갖고 가는 포트를 짜자. 네. 이렇게 지난달에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둘 다 안 좋아요, 지금. 칩 앤 코스닥 150. 네. 그때 당시에는 액티브 ETF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여전합니까? 여전합니다. 코스닥? 여전합니다. 네. 화면 한번 보시죠. 세상에 영원한 건 없습니다. 네. 하지만 저 차트는 코스피와 코스닥의 상대 강도입니다. 저 위로 있으면 코스닥이 강한 거예요? 위로 있으면 코스피가 강한 겁니다. 코스피가 강한 거예요? 네. 자, 그래서요. 네. 저 2.8배가 결국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의 서로에 대한 상대 강도 비율입니다. 아, 옛날에 그랬죠. 뭐 코스닥 800, 900 할 때 네. 코스피 2000 몇백. 맞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6000 가고 1000 갔으니까 맞습니다. 엄청 벌어졌네요. 그게 이제 벌어졌다는 것이죠. 네, 지수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수 포인트가 놓고 봤을 때 음. 저희 두 가지죠. 코스피가 떨어지거나 코스피가 오르는데도 코스닥이 더 오르거나. 그래서 이게 결국 평균적으로 회귀한다라고 보면 그렇죠. 네, 코스닥에 좀 더 아웃퍼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서 지난달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정책에 대한 다양한 코스닥에 대한 활성화 정책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하나하나 그것이 효과가 나올 때쯤 이란 사태가 터졌습니다. 네. 그럼 이란 사태가 터졌기 때문에 앞으로 그 효과는 없어지는 것이냐? 네. 저는 결국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금융시간의 시간은 전쟁보다 짧다는 측면에서 이게 끝나고 나면 결국 다시 한번 금융의 시선이 집중될 텐데 그 정책에 대한 효과가 다시 한번 발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어제 코스닥이 좀 더 빠져가지고 좀 줄어들었습니다만은 사실 2월 27일 이후에 한 달 동안 주가를 보니까 네. 코스닥이 훨씬 더 잘 버텼더군요. 보니까. 버티는 것. 네, 버티는 거는. 네, 그래서 뭐 제가 빈센트를 띄워주려고 그런 건 아니고 한 달 전에 하이닉스 코스닥 지수 요 포트폴리오가 그렇게 나쁜 퍼포먼스는 아니었네 사실. 이란 사태라는 걸 감안해 보면. 네. 그러니까 그 전쟁을 감안해서 보면 맞습니다. 코스피가 더 많이 빠졌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납북 기준으로 보면. 자, 그래서 4월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4월 첫날 아주 기분 좋게 시작했어요. 4월 1일 날. 네, 4월 1일 날 맞습니다. 꼭 만우절처럼. 네. 그런데 또 만우절처럼 4월 2일 날 폭락을 했어요. 4월 3일 오늘 보니까 약간 개장 초에는 좋은 분위기가 다시 이어지고 미국을 좀 반영하는 것 같긴 한데. 야간 선물이 좀 떴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자, 4월에 어떻게 해야 돼요? 주식 비중을. 지금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지옥입니다. 사실. 네. 그죠? 그래서 3월 말에 2월 말에 더 사지 마시라고. 좀 줄이시라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았잖아요. 네. 근데 전쟁이 날 줄은 몰랐지. 맞습니다. 근데 여전히 저는 예. 그러니까 혹자들은 이런 얘기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참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주변에 저를 아끼는 선후배들이 많은 얘기를 하세요. 이미 매크로 측면에서 보면 네. 고점 찍고 네. 내려가면서 리바운드 할 테니 네. 올라올 때 출구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제 큰 얼개는 끝났다. 네. 주가는 밸류에이션과 EPS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은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내려갈 것이고 EPS 이미 반도체에서 기스가 났다. 그렇죠. 그래서 정점은 끝났다. 어. 다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회복 탄력은 되게 빠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못 보는 실적 서프라이즈가 우리의 포머를 자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네. 따라서 이것을 뭐 5년, 네. 3년, 네. 1년 그 전망은 저에게 너무 무거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 코스피 저는 기세라고 말씀드리는데 기세는 수급으로 증명하는 바 네. 여전히 돈을 버는 기업에게 더 자금들이 집중될 거다. 불안할 때 공포에 사라라는 말씀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그렇죠. 저도 IMF 때, 금융위기 때, 코로나 때 이럴 때 보면 회복 탄력성이 가장 높았던 주식이 뭐였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네. 주도주예요. 근데 주도주의 요건이 어떤 수급상의 주도주가 아니라 실적, 그러니까 그런 이벤트가 나기 전이나 후나 지속적인 실적을 내고 있는 기업은 언제나 최소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잠깐이라도 주는데 실적이 동반하지 않은 것들은 무슨 재료에서 이렇게 반등을 하다가도 그 이벤트가 끝나고는 더 빠져버리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결국 주가라는 것은 기업 어닝에 대한 프락시, 대리 변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란 공급망 재편, 패러다임의 전환 되게 중요한 서사들입니다. 그러니까요. 하지만 기업은 돈을 버느냐, 네. 돈을 벌 수 있느냐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기야 뭐 그게 부러움의 대상입니다마는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신입사원을 1억씩 보너스를 주고 있는 기업을 그게 뭐 옳다다 그러다 뭐 그걸 떠나서 네, 그 기업에 대해서 실적에 대해서 네거티브한 얘기를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시장은 다양한 이견들이 있습니다. 전략들이 있고요. 실적이 좋으면 이런 얘기가 덩달아서 옵니다. 주가는 기울기 함수다. 시장 컨센서스 대비 더 히트하지 못하면 그 기세와 기울기는 줄어든다. 맞죠? 그런데 가히 근본은 일단은 벌어야 됩니다. 그렇죠. 법니다. 네. 1분기 시장을 보시죠.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전쟁이 났다고 해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반도체 라인이 섰다라는 얘기는 들어본 적도 없고 또 그 배로 실어 나가는 것도 아니니까 비행기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물론 뭐 비행기 항공유 가격 올라서 조금 코스트 내면 거기 반도체가 요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큰 의미가 없는데 어쨌든 그 빈센트가 한 달에 한 번씩 체크 포인트를 한 3가지 갖고 와서 여러분께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방송을 해드립니다마는 이거 갖고 좀 모자라서 네. 4월 18일 날 세종대학 강연 정말 엄청난 분들이 호응을 해주셔가지고 아마 역대급 강연회가 될 것 같아요. 또 역대급 라인업인데 우리 빈센트도 강단에 쓰시죠. 네, 그때는 이란 정쟁이 뭐 끝나길 소망하나 예. 여전히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만 예. 결국 핵심은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이기 때문에 예. 지금의 우리 주도주의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는가. 예. 또한 제가 바라보는 예. 지금 이란 사태의 핵심은 결국 공급망 재편인데 예. 그거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은 어떤 행태 전략을 취할 것 같은가를 허심탄회하게 그래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1시간 강연하는 게 아쉬워서 그때 그 많은 분들이 개별적으로 좀 만나서 얘기를 좀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제가 무슨 그런 권한은 없는데 9 to 6 세종대학에 있을 겁니다. 저도 있고 우리 빈센트도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들 와주시고 아마 저희가 더 이상 여러분께 티켓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의 다 매진이 됐는데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조금 열악하지만 자리를 좀 더 만들 계획이 있으니까 지금 하단에 여러분 그 안내가 나가잖아요. 그 링크를 누르시면 자녀 자석에 대해서 또 아주 급한 일 때문에 못 오신 일이 가끔 있을 수 있으니까 어플라이 해보시면 1대1로 또 빈센트를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동안 3월달 고생 많으셨어요. 내가 매일 방송을 보는데 네. 2월의 표정과 3월의 표정이 조금 미세하게 다르긴 하더라고.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네. 작년 4월에 이런 비슷한 기류였습니다. 해방의 날. 아, 그러네. 그때 내가 뉴욕에 있었거든요. 모든 약속이 다 캔슬됐었어요. 공포스러웠죠.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작년 4월이 기회였다는 걸. 그렇죠. 그래도 올해 4월은 작년 4월과 달리 또 지난 3월과 달리 조금 더 행복한 모습으로 방송에 임하는 빈센트를 보기를 희망하면서 4월의 체크포인트 이렇게 마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